쭈안합니다. 그래도 비트코인이 새해되고 조금 나름의 반등을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죠. 새해되고 여러 비트코인 가격 관련 전망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새해 전망과 또 에어드랍 관련해서 올해 주목해 볼 프로젝트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자료 자체는 오늘 오전 한 8시 반, 9시 정도에 만들었는데 촬영 자체를 조금 늦게 하게 돼서 영상이 좀 늦게 올라가는 점 양해 부탁드리겠고요. 일단 현재 시간 기준으로 비트코인 전일 대비는 2% 반등을 해주면서 9만 5천 달러 선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현재 시가총액 대비해서 도미넌스 점유율은 56.3%로 막 코인이 떨어질 때보다는 나름 점유율이 다시 내려오고 있는 상황이죠. 알트코인들에게 조금의 룸을 주고 있다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일단 올해에도 우리가 성공 투자하자, 부자 되자라는 관점에서 어, 제 기준 가장 복이 많이 들어올 것 같은 사진을 가지고 와봤습니다. 세계 최고 갑부인 일론 머스크와 그의 아들이고요. 일론 머스크가 25년도에 대한 아주 굿 필링이 있대요. 느낌이 좋다, 예감이 좋다라고 아들을 이렇게 목마 태워서 사진을 찍었는데요. 찐 부자의 기운이죠. 둘이 부자이기도 하고 부자 관계이기도 하고 실제 부자이시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 찐 부자의 기운을 받고 우리 올해도 함께 파이팅 해보도록 합시다. 자, 그리고 또 뭐 이미 여러 코인 유튜버 분들께서도 다뤄주시긴 했는데, 미국에서 뉴이얼스 이브 때 마이클 세일러가 비트코인 10만 달러 간 것을 기념하기 위한 축하 파티를 열었습니다. 초대 받으신 분? 네, 아마 저희 중엔 없겠죠. 이게 리스트업이 된 분들을 보니까 뭐 유명하신 분들 많이 나오셨더라고요. 또 저랑 인터뷰하셨던 샘스모 께서도 참석을 하셨고, 이게 쭉 파티를 하면서 중간중간에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인터뷰를 하는 것도 있고, 연사들이 무대 위로 올라가서 또 강연을 하는 시간도 있고, 여러 좀 세션들로 다양하게 꾸며졌던 것 같아요. 이 영상 자체가 한 5시간 정도 되는데, 비트코인 매거진에 라이브로 영상이 올라와 있고요. 궁금하신 분들은 마이클 세일러 이 제목을 치시고 들어가서 보시면 됩니다. 저도 그 몇 시간짜리 영상을 다 보진 못했는데 중간에 이제 강연이나 이렇게 인터뷰하는 것들을 좀 짧게나마 봤는데 뭐 인터뷰 내용의 공통 질문은 이거더라고요. 비트코인 10만 달러 갔을 때 당신은 어디에서 뭘 하고 있었나요? 라는 질문으로 인터뷰를 쭉 하는데 음 '나는 뭐 하고 있었지?'를 순간 저도 생각을 하게 됐는데 저는 그냥 집에서 실시간으로 "비트코인 10만 갔다. 와 미쳤다, 미쳤다." 이러면서 인스타에 스토리를 올리고 있던 모습이 생각이 납니다. 그리고 이 파티에 초대된 사람들은 너도 나도 인증글 올리기에 굉장히 바빴는데 또 한켠에서는 초대받지 못한 사람들이 약간의 좀 기분이 상하셨는지 좀 이렇게 비난하는 글도 올리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뭐 나도 그냥 이 트위터에다가 비트코인 뭐 몇십만 달러 간다 글 열심히 썼으면 여기 초대될 뻔했는데 아쉽 뭐 이런 느낌으로 초대받지 못한 사람들은 도대체 저게 간 사람들이 무슨 전문성을 가지고 모인 거냐 그냥 비트코인 간다 외치는 사람들끼리만 모이는 거냐 뭐 이런 느낌의 좀 비난하는 글도 제가 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암호화폐 씬 안에서는 상당히 핫했던 뉴이얼스 이브가 지나가고 이제 새해 첫 거래일 증시 기준으로 이 됐죠. 또 굉장히 새해 넘어오면서 핫했던 게 어제 이 트위터 보신 분들은 아시겠죠? 캐키우스 막시무스라고 이 페페 얼굴이긴 한데 이 막시무스처럼 뭔가 이렇게 갑옷을 입고 투장에 있는 것 같은 이 개구리의 모습. 지금은 일론 머스크로 돌아왔는데 이 캐키우스 막시무스라는 캐릭터의 이름으로 일론 머스크가 이름 자체를 바꾸면서 어제 하루 동안 굉장히 핫했습니다. 약간 뭐 새해, 약간 만우절처럼 무슨 새해를 기리는 하루성 이벤트 같은 거였는데 일각에서는 또 일론 머스크가 왜 갑자기 개구리를 또 올리냐
도지 파더인데, 이 강아지들의 아빠인데 개를 버리고 이제 개구리로 갈아타는 것이냐라고 기존 좀 도지 홀더들은 좀 불안감을 내비치기도 했고요. 이 페페를 포함해서 개구리를 키우시는 분들은 되려 이제 환호하는 그런 모습이 나오기도 했죠. 이 캐키우스 막시무스 올리자마자 여러 가지 밈코인들이 실시간으로 탄생하는 모습이 나오기도 했는데 다시 하루 만에 일론 머스크로 계정명이 바뀌면서 정말 말 그대로 하룻밤에 약간 꿈처럼 신기루처럼 사라지는 모습이었습니다. 그 가운데 트럼프 개구리와 일론 머스크 개구리, 트럼피어스 막시무스, 캐키우스 막시무스가 이렇게 손을 잡고 있는 짤이 돌기도 했고요. 뭐 새해 스페셜로 이런 깜짝 이벤트 귀엽고 재밌게 저는 봤던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올해 암호화폐 시장 상황은 어떻게 흘러가는 걸지 주요 전망들 체크해 보기에 앞서서 12월 좀 결산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CEX 중앙화 거래소죠. 중앙화 거래소의 현물 거래량이 2.9조 달러, 2021년 5월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현물 거래량이 지금 2조 달러를 넘어서면서 그 안에서도 바이낸스의 비중이 여전히 가장 높은 것을 확인을 해볼 수가 있었는데요. 바이낸스 같은 경우는 1조 달러 정도 현물 거래량을 가져가면서 시장에서 35% 정도의 점유율을 챙겨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12월에 되게 부진했던 것 같지만 사실 좀 후반 들어서 부진했지 12월 초만 하더라도 비트코인이 사상 최고가 랠리를 펼쳐내면서 거래량 측면에서는 굉장히 오랜만에 역대 최고치를 달성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고요. 21년 5월 이후니까 거의 3년 만에 최고치에 달하는 엄청난 거래량을 토해내는 12월이었습니다. 그리고 ETF 쪽에서도 1년의 결과, 이 퍼포먼스를 합산해서 봤을 때 이 비트코인 ETF의 퍼포먼스가 상당히 좋았던 것을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뭐 미국 채권이나 여러 가지 ETF들이 있는데 그 안에서 거래량, 자산 규모만 놓고 봤을 때는 블랙락의 비트코인 현물 ETF가 4위권에 이름을 올리고 있는 모습이고요. 연간 수익률로 놓고 봤을 때 비트코인을 따라올 자산군이 없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장기채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좀 부진한 모습을 보였고 비트코인 기반의 ETF는 다 100%에 가까운 수익률을 보여주면서 현물 거래량도 최대치 기념을 토해냈지만 ETF 안에서도 엄청난 거래량과 엄청난 수익률로 굉장히 뜨거웠던 한 해를 보냈던 것을 체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뜨거운 것 같은 시장 데이터에도 불구하고 현재 코인베이스 같은 경우는 프리미엄 지수가 12개월 만에 최저치까지 내려갔습니다. 이 프리미엄 지수가 내려갔다는 것은 투자자들의 관심도가 내려갔다와도 같은 의미로 해석이 될 수 있겠고요. 사려는 사람이 많다 보면 가격이 실제 가격보다도 높게 체결이 되면서 프리미엄 지수가 폭등하게 되고요. 그렇지 않을 때는 관심도가 내려갈 때는 프리미엄 지수가 쭉 미끄러지는 그런 모습이 나옵니다. 그래서 코인베이스 프리미엄 지수가 12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하면서 연말 들어서 미국에 그러니까 한마디로 달러가 불러일으킬 수 있는 그런 거래량들은 좀 부진했던 한 달을 보냈다라고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네요. 자, 그렇다면 올해 전망도 체크를 해보도록 할 텐데요. 암호화폐 시장 역대 최고의 해가 될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이 스테노 리서치가 비트코인과 또 여기에 이더리움까지 같이 전망치를 내놨고요. 이 진한 남색이 비트코인, 그 다음에 하늘색이 이더리움입니다. 그래서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15만 달러, 그리고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8천 달러를 넘어설 것이다. 라고 예상치를 내놨습니다. 뭐 우호적인 규제 환경이나 금리 하락, 물론 속도 조절은 있긴 하겠습니다만 추가적인 금리 인하가 기대가 되고 있고 또 유동성 개선이 뒷받침되는 거시 경제 환경에서 비트코인 반감기 이후 강력한 시장 흐름이 이어질 것이다. 상승세가 견인될 것이다라는 분석이 나온 것이고요. 올해도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의 ETF에 엄청난 양의 달러 순유입이 예상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코인쉐어스의 연구 책임자 같은 경우도 비트코인은 25만 달러까지 갈 수 있다라는 전망치를 내놨는데 다만 그게 25년도에 간다는 건 아닙니다. 25년에 25만 달러 도달할 가능성은 낮다라고 보고 있고 최저가 8만 달러에서 최고점은 15만 달러까지 오를 수 있다라고 하는데 언젠가는 25만 달러에 도달할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비트코인이 금시장 점유율의 약 25%를 차지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앤서니 스카무라치 같은 경우도 트럼프가 50만 개의 비트코인을 매입하기 위한 계획이 미국 상원을 통과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지금 상원 안에 비트코인을 지지하는 기반이 충분하다라고 좀 강조를 하면서 트럼프가 실현시키고 싶어하는 이 부분을 이 의장들이 충분히 지지를 해주면서 통과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일부 비판자들은 이 비트코인의 대량 매입이 미국 달러의 신뢰도를 훼손할 수 있다라고 우려하고 있는데 스카무라치 같은 경우는 오히려 비트코인을 대량으로 매입하는 것이 기술 경쟁력을 강화해서 달러의 위상을 높일 수 있다라고 반박을 하고 있습니다. 또 현대 사회에서 경쟁력을 유지하고자 한다면 비트코인을 전략 준비금에 포함하는 것이 합리적이다라고 강조를 하기도 했다고 하고요. 이건 오늘 제가 그 이데일리 새벽 생방송 마켓 시그널 제 코너 머스너 5에서 사용했던 자료인데 기왕 정리한 김에 제 유튜브에도 좀 가지고 왔습니다. 코인쉐어즈 앞에서 확인해봤던 것처럼 25년도 비트코인 전망 15만 달러까지 보고 있고요. 갤럭시 디지털은 최소 15만에서 18만 5천 달러까지 전망을 합니다. 기관이나 국가적인 채택 사례가 증가할 것이다라는 코멘트가 나왔고 매트릭스 포트 같은 경우도 16만 달러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ETF 그리고 유동성 확대로 인해서 추가 상승 가능하다 이야기하고 스탠다드 차타드 같은 경우는 작년부터 이 해당 전망을 유지하고 있죠. 20만 달러 전망하면서 여기도 기관의 자금 유입 속도가 작년보다도 더 좋을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좀 평균치를 내려보더라도 못해도 15만 달러는 갈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앞에서 조금 구체적으로 확인해 봤던 코인쉐어즈의 8만 달러 전망이 어떻게 보면은 가장 낮은 예상치가 될 것 같은데요. 어쨌든 지금 9만 달러 부근이기 때문에 현재 구간에서 많게는 두 배까지도 상승 여력이 있어 보이는 게 현재 전문가들의 전망이다.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트럼프가 진행하고 있는 비트코인의 전략 자산 계획, 메타플래넷 CEO는 일본이나 다른 국가에서도 해당 움직임이 나올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것도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마이클 세일러의 비트코인 10만 달러 기념 파티 행사장에서 나온 인터뷰고요. 이 일본의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로 불리죠. 메타플래닛도 상장사인데 비트코인을 적극적으로 매수를 해가고 있습니다. 그 메타플리넷의 CEO인 사이먼 게로비치가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비트코인 전략 준비금을 추진하게 되면은 다른 국가까지 전파가 돼서 전 세계적으로 비트코인 도입이 가속화될 수 있다라고 전망을 했는데 특히 그 안에서도 일본 같은 경우 일본을 포함해서 아시아 국가들의 잠재적인 도미노 효과가 기대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특히 일본 같은 경우는 이 미국을 일종의 큰형님으로 여기기 때문에 종종 미국의 발자취를 따라가곤 한다고 해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를 추진한다면 일본을 포함한 많은 아시아 국가들도 같은 방향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크다라고 하는데 이 인터뷰에 정확히 이 부분을 제가 또 찾아서 봤는데 이분이 적극적으로 먼저 트럼프가 비트코인 전략 자산을 채택하기 때문에 아시아 국가들도 따라올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한 그런 분위기는 아니었고요. 이 진행자께서 트럼프가 비트코인 전략 자산을 삼으면 뭐 다른 데는 어떻게 될 것 같나요? 라고 이제 먼저 질문을 던져서 그에 대한 좀 답변으로 일본이나 아시아 국가들도 따라올 것이다 라고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래서 좀 강하게 해당 부분을 좀 어필했기보다는 질문에 대한 답변 정도로만 가볍게 이야기했기 때문에 아주 큰 의미를 두고 일본도 한데 뭐 중국도 한데 이런 의미보다는 그냥 answer the question을 했다 정도로만 좀 받아들여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비트코인의 전망은 이러한데 25년도 알트코인들은 어떨까요?
음. 일단 제가 아침 8시에 이 캡처를 한 것이기 때문에 아침 기준이고요. 지금 한 10시간 정도 지났겠네요. 근데 지금 알트코인 시장에도 "Something big is happening." 뭔가 크게 일어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몇 시간 뒤면은 "아주 재밌는 게 일어날 거야."라고 했는데 지금 시장 상황 함께 확인을 해 보실까요? 이더리움 2% 오르고 있고요. 리플과 스텔라 루멘이 좀 많이 움직이고 있죠. 어제부터 리플 2.3달러까지 반등 성공, 도지코인도 4%, 아발란제 8%, 체인링크 10% 등등등 지금 두 자릿수 이상 올라가는 코인들이 나름 많이 좀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다시 알트들이 움직이는 모습들이 포착이 되고 있는데 전문가들은 어떤 전망치를 가지고 있는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고요. 일단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25년도에 긍정적인 전망치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아베의 설립자인 스타니 쿨레초프 같은 경우도 올 한 해 동안 이더리움이 순탄한 모습을 보일 것이다라고 내다봤고요. 그중에 가장 좀 주요되는 부분이 바로 이 팩트라 업그레이드입니다. 팩트라 업그레이드가 1분기부터 진행이 된다고 써 있습니다. 원래 여기는 between late 2024 작년 연말 혹은 1분기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연말에 일단 진행이 안 돼서 올해 1분기를 기대를 해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이 팩트라 업그레이드가 되면은 이 고유 개인 지갑이 스마트 컨트랙트처럼 작용이 된다고 하고 또 스마트 월렛을 확장하고 사용자 경험이나 보안을 향상시킬 수 있다라고 합니다. 이런 기술적인 업데이트와 함께 이더리움 올 한 해도 낙관적으로 흘러갈 수 있다라고 하고 인컴샥스 전문가 같은 경우는 만약에 이더리움이 내일 그린으로, 그러니까 상승으로 시장을 열어준다면 아주 긍정적인 가격 상승이 있을 것이다라고 전망치를 내놓고 있습니다. 다시 4,000달러까지 갈 수 있다라는 가격 전망이 나오기도 했고요. 그리고 어제 기준으로 새해 첫날 사상 최고가를 경신한 알트코인들도 있습니다. 지금 24시간 기준으로 가장 많이 오른 코인 보시면은 벌추어 프로토콜 있죠. 지난 일주일 동안 60% 넘게 급등한 모습인데요. 1년 동안 무려 10,000%의 상승을 보이고 있습니다. 벌처 프로토콜 같은 경우도 최근 들어서 엄청난 급등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데 전문가들은 이 3.26달러의 지지선을 잃는다면, 그러니까 지지선이 뚫린다면은 가격이 3달러 아래까지 하락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는 전망을 내놓기도 했고, 그리고 AI16G 같은 경우도 지금 엄청난 급등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25년에 대한 이 전망이 긍정적으로 나오고 있는 코인 중에 하나인데, 만약 이 2달러 돌파 가능성이 전반적인 시장 여건과 투자자들의 신뢰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2달러 지지가 안 된다면 1.4달러 아래까지도 후퇴할 가능성, 위험성이 존재한다라고 하고요. 마지막으로 패스트 토큰 같은 경우도 어제 사상 최고가 경신한 코인 중에 하나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패스트 토큰 같은 경우도 4.5달러 부근에서 추가적인 저항의 돌파를 보여주지 못한다면 하락세가 나올 수 있다라고 하고요. 3.3달러 아래까지 내려갈 수 있다라는 거 주의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알트의 시즌이 꼭 도래하는 것처럼 일부 코인들은 다시 한번 역사상 사상 최고가를 돌파해주는 모습들이 나오면서 비트보다 더 월등한 수익률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런 코인들의 시세가 계속 이어질 수 있을지도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올해 들어서 이제 주목해볼 암호화폐 에어드랍 리스트도 같이 공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펌프닷펌, 팬텀, 이클립스, 모프, 베라체인 등등등 이 코인들의 에어드랍이 기대가 된다라고 하는데 제가 주요 일정을 찾아봤는데 구체적인 일정 공개는 안 돼 있고 에어드랍 한다 뭐 이런 식으로 트위터에 글이 게재가 돼 있거나 보통 작년에 뭐 내년에 에어드랍을 할 예정이다 이런 식으로 로드맵으로 공개된 게 전부이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구체적인 날짜가 나와 있지 않는다는 게 약간은 언제 할지 모른다라는 좀 불안감으로 작용이 되긴 합니다만 그래도 이 긍정적인 프로젝트들이니만큼 이렇게 좀 펀더먼털이 나름 있는 코인들의 에어드랍을 기다려 보는 것도 또 투자에 굉장히
굉장히 기대가 되는 부분이 될 수 있겠다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옆에 어떤 코인들인지 어떤 프로젝트인지는 적어 놨기 때문에 궁금하신 분들은 좀 추가적으로 내용을 점검을 해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여러분과 나눠보고 싶은 이유는 바로 이슈는 이겁니다. 트위터가 드디어 엑스머니 도입한다고 합니다. 트위터 같은 경우는 이 X 일론 머스크가 앞서서 뭐 슈퍼 앱으로 만들겠다 이렇게 좀 포부를 밝히기도 했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대표적으로 카카오가 있습니다. 카카오페이 되죠. 카카오 뭐 SNS 있죠. 그리고 뭐 각종 예약 서비스부터 이커머스까지 말 그대로 카카오 하나로 거의 카카오 무슨 멀티버스처럼 카카오 하나로 모든 것을 다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앱이 있는데 미국에는 놀랍게도 그런 앱이 부재합니다. 결제면 결제, 뭐 SNS면 SNS, 커머스면 커머스 이렇게 분리돼서 진행이 되는데 일론이 X를 인수할 때부터 내놓았던 포부는 모든 것이 가능한 앱을 만들겠다, 슈퍼 앱을 만들겠다라는 거였고 드디어 트위터에서 엑스머니를 올해부터 도입을 한다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암호화폐 투자자들은 가장 기대해볼 부분이 이제 도지파더라고 자칭을 했기 때문에 도지코인이 여기에 탑재가 될 것인가, 새로운 코인이 탑재가 될 것인가라는 부분이고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제 기억에는 과거에 일론이 뭐 추가적으로 암호화폐를 만들지 안 만들지 혹은 도지코인을 탑재할지 안 할지에 대해서 명확한 코멘트를 내놓지 않았기 때문에 앞으로 이 엑스머니가 어떤 형태로 어떻게 진행이 될지에 따라서 또 코인 시장에도 굉장히 큰 변동성을 불러일으킬 수 있겠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X를 잘 주목을 하시면서 이 안에서 혹시 리스트업이 될 수 있는 코인들이 있다면 미리 그 낌새라도 보인다면 우리가 발빠르게 움직이는 것도 굉장히 좋은 하나의 전략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저도 같이 좀 이슈들을 찾아보면서 전해지는 소식들이 있다면 여러분께 바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벌써 1월 1일 지나고 1월 1일 2일이고요. 오늘이 꼭 월요일 같아요. 어제 하루 쉬고 와서 그런지 오늘 월요일 같은데 이제 하루만 더 힘내시고 내일 금요일 마무리하고 또 우리에겐 주말이 있기 때문에 1월 첫째 주 조금 쉬엄쉬엄 여러분들도 각자의 자리에서 힘내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내일 또 다른 시장 이슈들을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굿나잇.